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코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너에서는 펜버스의 황동우 대표님과 제우스캐피털의 권석준 대표님 모시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2022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2023년에도 굉장히 거대한 메가 트렌드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반대로 이 메타버스가 결국엔 2024년에는 쇠퇴할 것이다. 이 성장 동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의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황동우 대표님과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혹시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블록체인 업계 또한 이제 이런 IT 업계에서 주로 사용됐던 언어였는데 네. 정말 이번 연도는 메타버스의 한 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뭐 게임 회사, 뭐 IT 회사, 뭐 컨텐츠 회사 이런 다양한 회사들에서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메타버스가 사실은 단어 그 자체인데 메타는 뭔가 초월한다. 예. 뭔가 그 다음 그 너머를 얘기를 하고 버스는 우주를 얘기하는 유니버스를에서 따온 단어입니다. 이 메타버스는 결국 뭐 현실 세계를 초월해서 만들어진 가상 세계라는 용어인데 이 용어 자체가 원래 90년도에 공상과학 소설에서 처음 사용된 겁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한 30년 전이죠. 그때는 약간 공상과학에서 미래는 앞으로 이럴 것이다 했던 이 메타버스가 이제 오늘날의 메타버스를 개발을 한다. 메타버스가 운영되고 있다. 벌써 이게 현실까지 와닿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인터넷 그런 시장의 발전,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예전에는 이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매트릭스 같은 영화처럼 현실의 세계가 있고 무언가 가상의 세계로 접속을 해서 접속을 하는 그리고 거기서 뭔가 물건도 사고 팔고 사람과 교류를 하는 그런 메타버스가 개념적으로만 있었던 게 이제는 게임도 더 진보가 되고 인터넷도 진보가 되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블록체인은 또 탈중앙 아닙니까? 예. 이제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휴대폰 혹은 인터넷 소위 말하는 따따따 들어가서 이 접속을 하는 이 시대가 열리면서 메타버스의 장이 열린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이 비단 가상 공간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또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나 혹은 그 어떤 구축된 맞습니다. 사회 같은 그런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단순히 게임이라든지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 영화 산업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맞습니다.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네, 가장 또 맞습니다. 최근 나온 거 보면은 이 대혼돈의 멀티버스 이것도 맞습니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우주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나오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문화 산업에까지 좀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히 이게 사실은 올해 들어서도 굉장히 큰 트렌드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보기에는 그런 소재의 참신성 예. 뭐냐면은 나만이 아닌 또 어딘가에 내가 있을 것이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싸이월드가 거의 한 20년 전 얘기긴 하지만 그런 이제 메타버스의 개념이 이제는 더 고도화가 되고 이제는 얼마나 그 현실성 있게 우리한테 서비스를 주냐 그 시대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다가오고 있는 블록체인 또 웹 3.0의 시대가 또 열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시대까지 도래한 메타버스에 대해서 실제로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한번 좀 네.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랑 디지털 자산은 사실은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예. 근데 이 둘은 자전거의 거의 두 바퀴처럼 무조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메타버스라는 거는 현실의 이 세계, 현실의 이 세계에는 솔직히 나라가 있고 권력이 있고 은행이 있고 뭐 소비자가 있고 이러지만 가상 세계는 사실은 주인이 없거든요. 예. 결국 제가 생각하는 가상 세계 그리고 IT 업계가 생각하는 가상 세계는 그 주인은 커뮤니티 자체입니다. 네. 그럼 커뮤니티들끼리 모이면서 뭔가 재화를 교류를 하고 이런 부분은 결국은 필연적으로 디지털 자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그야말로 이 탈중앙화가 좀 맞습니다. 구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현재 이러한 메타버스를 실제로 이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실제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이제 물론 이제 다양한 시도들
다양한 뭐 참신한 그런 아이디어 그리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지만 저는 사실 오늘 좀 간단하게 언급하고 싶은 대표적인 사례는 제페토 예. 그리고 로블록스 요 두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페토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네이버에서 야심차게 런칭한 서비스이고 지금 이제 자료 화면에서 살짝 보이시긴 하겠지만 이번 연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뭔가 폐쇄가 되면서 집안에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 유저가 이제 3억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제페토 같은 서비스는 사실 AR 기반이어가지고 네. 이제 내가 사진을 찍은 거를 아바타를 해가지고 그 아바타로 내 친구들하고 교류를 하는 그냥 그런 서비스로 시작을 해서 뭔가 초등학교, 중학교들끼리 특히 코로나 때 집에만 있으니까 자기 예. 친구들하고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 이제는 뭐 BTS, 뭐 디즈니랜드, 블랙핑크와 같은 글로벌한 컨텐츠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다양한 비즈니스가 되고 있는 좀 참신한 모델이고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게이머들을 좀 타겟했던 겁니다. 예. 게이머 그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약간 축구 게임이나 이런 서로 따라가는 게임인데 저 사람 캐릭터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인 거죠. 아, 각기 다른 실제 유저. 실제 유저들입니다. 네. 그러면 로블록스는 굉장히 흥미로운 게 저런 각기 다른 유저들이 들어와서 서로가 게임을 하면서 교류를 하는 것도 있지만 예. 저 게임 자체를 만든 것도 유저가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로블록스는 두 가지의 축이 있는 거죠. 하나는 게임을 하는 게이머들, 또 하나는 그 게이머들을 위한 게임을 만드는 개발자. 예. 근데 사실 더 재밌었던 건 로블록스가 증명을 했던 건 게이머와 게임 개발자가 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게임 개발자가 정말 게임을 잘하는 게이머들이기도 하고 예. 이들만의 커뮤니티가 되면서 결국 로블록스는 글로벌한 자체적인 커뮤니티까지 형성이 돼버리는 굉장히 좀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테마로 글로벌적인 커뮤니티가 하나로 뭉쳐지는 좀 대표적인 메타버스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특히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상당히 많이 익숙한 이유가 제 조카가 네네. 저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용돈 한 5만 원을 줬더니 네. 이걸 순식간에 맞습니다. 네. 옛날에는 뭐 대표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00원만 있어도 그걸 하루 충분히 네. 재밌게 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로블록스의 5만 원을 순식간에 사용을 하는 걸 보고 아 저런 걸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잠깐 했었거든요. 저도 잠깐 생각해 보면은 예. 저희 아이들도 저는 로블록스 이전에 마인크래프트라고 마인크래프트 있죠. 맞습니다. 예. 어느 날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데 야 뭐가 이렇게 픽셀이 이렇게 돌아다니냐 한도 끝도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과 벌써 한 3, 4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런 메타버스 시대에 그럼 최적화된 유저층은 누구냐라고 봤을 때 지금의 초등학생인 예. 이들이 성인이 되어가면서 만들어지는 세상 속에서 쓸 수 있는 실유저로 확대되어져 가겠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 시장은 굉장히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네. 메타버스라고 해서 지금 사실 실제 사례로 들어지는 이런 컨텐츠 같은 걸 그렇게 보다 보면 사실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거의 좀 많이 국한되어 있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메타버스 그리고 3D 게임 이 두 가지를 구분짓는 가장 큰 요소가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엄밀히 말하면 메타버스의 정의 그리고 예. 산업적인 범위가 정확하게 정의가 된 건 아닙니다. 예. 이제 진짜 이제 IT 업계들 또 각 업계 전문가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의 3D 게임이랑 메타버스의 차이점은 로블록스를 예를 들었지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5만 원, 10만 원들이 사실 금방금방 소비가 됩니다. 근데 이 돈이 어디로 가냐? 예. 애당초 처음에 유저가 게이머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게임을 로블록스에서 만들고 네. 자기가 만든 게임을 자기 지인들이 와서 게임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는 아이템을 소비를 하고 예. 그 아이템에 소비된 게 로블록스 회사로는 수수료로 가고 그 게임을 만든 저한테는 다시 또 그 IP가 들어오는 예. 그 결국은 이런 선순환적인 생태계가 구축이 되는 게 메타버스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맞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외에서는 저런 어떤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처럼 그 젊은 친구들이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그 예. 맵이나 어떤 성이나 이런 구조물을 구축을 하고 유저들을 끌어옴으로써 맞습니다. 이미 10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소득군이 발생하는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 10대라고 한다면 사실 젊다라기보다는 어리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예. 라는 얘기죠. 그럼 이 메타버스라고 하면 항상 이 따라오는 개념이
이 AR이라는 개념과 VR이라는 개념이 좀 많이 또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 AR 그리고 VR이 각각 어떤 역할을 담당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적인 약간 정리가 살짝 필요한데 메타버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인터넷이라는 커뮤니티, 예. 가상 공간이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유저가 중심이 된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게임 회사가 주도했다면 이제는 유저가 중심이 되는데 그럼 중요한 거는 어떻게 유저는 그 게임 안으로 들어갈지 혹은 예. 이 게임이 아니라 이 서비스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지인데 사실 이제 개념적으로는 살짝 구분해야 하는 게 AR은 약간 증가된, 강화된이라 해서 증강현실이라는 Augmented Reality라는 이 두 단어의 앞단을 따온 겁니다. 예. 이게 뭐냐면 완전히 그냥 사이버 세상이 아니라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언가 여기가 경기장이다, 뭐 축구장이다, 교실이다. 여기 안에 그래픽적인 효과들이 들어옴으로써 현실을 훨씬 더 몰입을 시켜주고 사실 이 AR 부분은 게임이라는 부분보다는 산업에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공장이나 이런 데서도 원래는 매뉴얼을 봐야 하는데 예. 매뉴얼을 보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제는 구글 글래스 같은 걸 딱 쓰면은 이 장비를 보면서 이 장비는 앞에 있고 이 앞에 AR로 이게 표시가 나오는 거죠. 예. 여기가 위험하다. 여길 눌러야 한다. 그런 이제 약간 서비스적인 부분이 AR이면은 가상현실은 이제 완전히 이제 가상세계. 아까 보신 로블록스 아니면은 뭐 메타버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좀 더 VR에 가깝고 예. 그럼 결국 AR, VR 전부 다 메타버스 산업 안에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약간 전통적 산업, 제조업, 뭐 금융업, 뭐 서비스업 이쪽은 AR을 연계를 한 서비스들이 많아지고 있고 반면에 게임, 뭐 컨텐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VR에 좀 가까운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이 AR, VR을 뭔가 하나 딱 자르게 해서 이 분야를 구분한다라기보다는 이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메타버스 산업을 이루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근 들어서 메타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좀 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이 성장 동력을 잃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우려 섞인 의견도 있는데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어떻다라고 판단하십니까? 네, 이게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이기도 한데 네. 지금 코로나라는 글로벌적인 변수 그리고 코로나와 더불어서 사실은 전 세계의 시장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했었습니다. 예. 기존에 강세였었던 유통, 기존에 강세였었던 물류들이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았고 반면에 예전에는 좀 저평가되고 기술주로 사실은 엮였던 뭐 배송, 뭐 메타버스, 게임, IT, 디지털 자산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크게 반향을 이제 봤었습니다. 그 중에 약간 대표적인 주식은 제가 보기에 이제 로블록스 아까 말씀드린 로블록스 주식 예. 그리고 사실 예전에 페이스북이었죠. 그렇죠. 이제 이름을 많이 바꿔버려가지고 이제 메타라는 사실은 기업이라고 바뀌어졌는데 이 메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클 것 같은데 사실 살짝 이제 추이를 보시면은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작년 2021년 11월에 피크를 쳤습니다. 예. 그때 주식이 144달러거든요. 그럼 그게 시총이 100조가 넘었었습니다. 예. 근데 딱 1년 지난 현재는 시총이 32조로 줄어버렸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줄어든 거죠. 하지만 저는 사실 강조하고 싶은 게 로블록스라는 회사가 게임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32조지만 32조라는 수치가 한국 코스피 기준으로 거의 8, 9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코 삼성- 이게 네. 하락을 작은- 했다고 해서 작은 규모가 당연합니다. 아니라는 네. 얘기예요. 로블록스가 예. 게임이라는 커뮤니티 그리고 게이머들 그리고 게이머들을 위한 게임 개발자 커뮤니티의 메타버스라는 대표적인 플랫폼 하나만으로 예. 한국의 KB, 포스코 이런 것보다 더 높은 겁니다. 주가가. 그리고 이 시장을 계속 견인을 하고 있고 지금 메타 같은 경우는 좀 더 큰 체격이지만 물론 페이스북이라는 SNS가 있었지만 작년 똑같이 비슷한 시즌인 작년 한 9월 시총이 역대급으로 상승을 해서 1,300조에 달했고 물론 급격한 조정으로 인해서 현재 330조 정도 되고 있는데 예. 이 수치는 사실은 삼성 다음입니다. 음. 현대자동차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높은 네네. 굳건한 기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는 메타버스의 시장은 코로나의 광풍으로 인해 압도적인 주식과 압도적인 추이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증빙을 한 게 메타버스라는 신산업을 열게 된 거고 지금 코로나가 없어지면서 그때 있었던 약간의 테마주 그런 예. 호황은 좀 조정이 급격하게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피해도 보기도 하고 투자자분들이 손해도 보긴 했으나 제가 아직까지 보는 건 굉장히 굳건한 지지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전개를 할 것이냐 예.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메타버스 시장이 좀 더 확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국 아무리 뛰어난 시장이라고 그리고 또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갖췄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자본 시장에서 실제로 이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석준 대표님께서는 이 메타버스 기술 회사 혹은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투자자 입장에서 이 VC 캐피털, 벤처 캐피털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물론 굉장히 앞으로의 성장을 높게 보고는 있죠. 근데 지금 당장은 약간 조금 이른감은 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물길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통 표현합니다. 흘러가는 산업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 물론 물결이 틀 때 높낮이는 있죠. 예. 물론 우리도 비트코인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죠? 뭐 맞습니다. 바이낸스 또 지금 인수 안 하겠다라는 FTX 얘기 지금 이슈가 많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이슈에도 불구하고 6년 전 가격 생각해 보십시오. 비트코인 얼마였습니까?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성장은 한다. 마찬가지로 메타 기업 주가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성장한다. 뭐가? 해당 기업은 성장 안 할 수는 있으나 산업은 성장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을 거란 얘기죠. 투자에 대한 기회도 있다는 얘기고요. 저는 그게 그 개도국의 어떤 교육적인 교육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성장이 있지 않겠나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 교육 산업 분야에서도 네. 좀 많이 적용이 될 거다라고 그렇죠.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죠. 앞선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처럼 예. 어떤 이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한 어떤 교육 세계관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국제학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예. 근데 이게 메타버스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게 국제학교인가요? 그게 국제학교지? 그렇죠. 거의 좀 접근성이 달라지죠. 그렇죠. 완전히. 진입 장벽이 없어진다라는 게 블록체인이 이렇게 핫하고 끝까지 계속 이 산업이 성장을 지금까지 해온 이유는 국가 간에 사실 장벽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자본이 이동하는데. 예. 큰 이슈가 없는데 지금 뭐 물론 국가 단위로 규제안을 계속 만들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 산업은 또 성장할 거고 그래서 교육 부분에 있어서 개도국이나 인도나 뭐 아프리카 여러 가지 이쪽 부분들로 인해서는 굉장히 큰 어떤 반향을 또 앞으로 이뤄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작년부터 있었던 어떤 그 수많은 이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단순히 로드맵만 가지고 시작을 했었던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좀 좋은 시각으로 많이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 네네. 이 메타버스 프로젝트 판단에 있어서 가장 이 중요한 핵심 판단 요소가 어떤 게 있을까요? 결론은 이제 온라인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수익 모델을 찾으려고 할 때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예. 결론은 유저입니다. 그런 어떤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얼마만큼 많이 끌어오느냐. 뭐 시기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페토라고 아까 전에도 굉장히 크게 지금 3억 명 이상 맞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발달이 된 어떤 시기적인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물론 폐쇄적으로 집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만들어졌다라면 지금의 제페토의 성장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어떤 실행적인 사회적인 환경 변화 요소도 반드시 필요한데 한 번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 가속화되고 성장해 나갈 거라는 얘기죠. 그럼 또 이 메타도 굉장히 좀 대표적인 사례로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메타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많은 투자가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사실은 이게 수익이 딱히 괄목할 만한 수익이 나온 상황이 아니라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좀 많은 어떤 불안감을 좀 불러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앞으로 출현 가능한 이 비즈니스 모델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좀 다가오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물론 메타도 처음에는 커뮤니케이션 부분으로 시작했다가 광고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오늘까지 왔지 않습니까? 물론 시대적으로 산업이 먼저 발전을 하고 항상 규제든 이용자들, 수용자들은 뒤늦게 따라오다 보니까 너무 선행을 많이 했다. 왜냐면은 그 친구들 역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그들이 오큘러스라고 해서 이 VR 기계 있지 않습니까? 인수했죠? 그렇죠, 맞습니다. 왜 했을까요?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네. 산업을 준비하는 거죠. 성장 모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젊은 친구들은 페이스북을 왜 합니까?
틱톡한다는 얘기 나오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선장 동력을 위해서 시장을 굉장히 좀 먼저 선행하고 상호명이라기 뭐고 기업명을 바꿨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메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어떤 사업이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메타버스도 유저 확보를 하는 게 제일 또 중요하고 결국엔 그 확보된 유저를 중심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펼쳐갈지가 가장 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제우스 캐피털 쪽에서 또 검토하고 계시는 이 메타버스 개발 회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회사입니까? 네, 일단 자료 화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SLS 소프트라는 회사고요. 이미 메타버스 세계관을 이제 만들어서 개발한 이력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포켓몬스터처럼 아바타 육성하는 시뮬레이션 게임까지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요. 예. 저 회사가 우리가 말했던 아까 AR, VR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군사 시뮬레이션이나 또는 LG 디스플레이의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를 납품한 이력이 있는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저런 메타버스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증강현실이나 가상세계에 대한 VR을 얹게 됨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임의 오감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가 하냐면 결론은 게임 세계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또는 뭐가 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그렇죠. 얘네들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성장하는 게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저희 국내 회사고요. 예. 그래서 이런 VR과 AR 기술을 보유하고 이미 그런 것들을 동남아 국방부에 전략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술로서 납품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죠. 투자 대상입니다. 오늘 또 황동우 대표님 그리고 권석준 대표님 두 분 모시고 정말 메타버스에 관해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 더 알찬 내용들, 그 좋은 이야기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